FC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박건하 감독이 이끕니다. 김영광 골키퍼, 심상민, 김동철, 김동진, 김봉래, 신일수, 김준태, 최우백, 서정진, 타라바이, 그리고 주민규입니다. 서울 이랜드 FC 4-4-2 포메이션으로 나왔고, 아무래도 기대를 걸 수 있는 게 최전방의 타라바이 선수와 주민규 선수, 그리고 또 좌우 측면의 서정진 선수와 최우백 선수에게 좀 기대를 걸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오늘 관건은 미드필더 싸움에서 좀 밀리지 않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원정팀 부천FC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유현우 골키퍼, 한희윤, 강지용, 이항민, 배준열, 지병주, 송원재, 박은익류, 조범석, 루키안, 진창수가 송선호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부천FC는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고, 오늘 좀 눈여겨볼 점이 문기한 선수를 선발해서 좀 제외한 모험적인 선발 명단을 이제 꾸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경기가 좀 미드필더 싸움이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문기한 선수가 빠졌을 때 아무래도 초반의 집중력을 부천FC는 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이전 게임에서 문기한 선수가 교체돼서 나오는 장면에서 이제 부천이 좀 집중력적인 부분에서 좀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송선호 감독의 입장에서는 후반전에 문기한 카드를 통해서 좀 집중력을 극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는 김종혁 주심, 김지욱 1부심, 차상욱 2부심, 김동인 대기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아무래도 K리그 챌린지 후반기 이제 막바지로 갈수록 선수들이 한 경기 한 경기 중요성을 잘 알고 있잖아요. 약간 식상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매 경기가 좀 결승전처럼 뛸 필요가 있겠죠. 네, 그 승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양팀의 선수들입니다. 네, 주심의 힐슬과 함께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원정팀 부천FC,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홈팀 서울 이랜드입니다. 박은익과 볼을 빼놨고요. 오른쪽으로 연결했습니다. 경기 초반에 선수들이 활발한 움직임으로 중원에서 볼싸움을 겨루고 있습니다. 포메이션은 4-2-3-1이지만 이제 박은익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섀도우 스트라이커 역할을 이제 담당을 할 것 같아요. 루키안 선수보다는 약간 밑에서 플레이를 하겠지만 순간적으로 올라가서 또 플레이를 하겠죠. 네, 배준열이에요. 찬스! 슛! 빗나갔습니다. 경기 시작 37초 만에 첫 번째 슈팅을 기록하는 부천FC의 배준열. 배준열 선수 상당히 어린 선수인데 과감한 플레이 지금 좋았습니다. 상대가 수비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이렇게 슈팅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 배준열 선수가 잘 때려줬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슈팅을 기록했던 부천FC. 김영광이 길게 골킥을 이어갑니다. 가슴으로 떨궜고요. 송원재가 오른쪽 루키안에게 연결했습니다. 루키안 볼을 끌고 갑니다. 앞에는 심상민이 있고요. 자, 찬스예요! 골포스트 맞았습니다. 자, 루키안이 낮은 크로스를 통해서 앞쪽으로 전진 패스를 넣어줬었고, 박은익료가 발을 갖다 댔었는데 골포스트 맞으면서 아쉽기는 하지만 좋은 루트의 공격 패턴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부천에서는 브라질 듀오 루키안, 박은익료의 공격이 경기 초반부터 매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루키안이 오른쪽에서 땅볼 크로스가 좋았고요. 박은익료의 아쉬웠던 슈팅, 골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들어갔으면은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타격이 상당히 클 수가 있었고요. 부천FC는 경기 초반에 상당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네요. 경기 초반에 강하게 밀어붙였던 부천. 서울 이랜드에서는 김동진 선수가 수비의 핵이 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슈팅을 허용한 이후에 선수들을 독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김동진 선수랑 김동철 선수가 좀 중심을 잡아줄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떨궜고요. 길게 바로 올렸습니다. 서정진이, 타라바이가 가슴을 떨궜고요. 드리블 치는 과정에서 넘어졌지만 주심 파울을 불지 않았습니다. 네, 체구는 작지만 타라바이 선수가 몸싸움에서 전혀 밀리지가 않고, 더군다나 상대와의 몸싸움을 통해서 신경전을 잘 펼치는 선수거든요. 네. 흔히 말해서 좀 넘어질 때 넘어질 줄 알고 또 버텨야 될 때 버틸 수 있는 선수가 타라바이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왼쪽에서 진창수가 볼을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넘어졌지만 주심 파울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타라바이가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잘 주민규가 들어줬어요. 뛰어가는데요. 한이훈이 걷어냈습니다. 정말 한이훈 선수의 판단도 좋았었고, 오히려 타라바이 선수의 패스가 조금 더 빠르게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뒤쪽에서 볼을 돌리는 서울 이랜드. 김동진이 볼을 잡았습니다. 확실히 타라바이 선수와 주민규 선수의 득점 페이스가 작년 시즌과 비교했을 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 두 선수는 한 방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부천의 수비진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오늘 서울 이랜드는 타라바이와 주민규가 투톱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부천에서는 긴장을 하고 타라바이와 주민규의 움직임을 많이 축소시켜야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부천 FC 입장에서는 조범석 선수와 송원재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독이 교체가 되고 박건호 감독 체제에서 초반에 살짝 좋았었다가 그 이후에 조금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또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박건호 감독 체제에서 어느 정도의 조직력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박건호 감독의 색깔을 서서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또 최근 박건호 감독의 색깔로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또 원팀의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고요. 던지 공격 걷어내는 부천FC. 김동철이 볼을 잡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연결. 오른쪽 이제 측면에서 활약을 잘해주었던 이규루 선수가 이제 FC 서울로 이적을 하고 네. 이제 팀의 초대 주장이었었던 김재성 선수가 제주 유나이티드로 임대를 가면서 뭐 초반에 좀 흔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빠른 시간 안에 좀 서울 이랜드가 올라온 것 같아요. 타라바이의 얼굴에 맞은 공 주민규가 잡아서 그대로 끌고 나옵니다. 크로스 뒤쪽으로 연결. 서정진이 있습니다. 헤딩으로 떨궜고요. 자, 잘 내줬죠? 슛! 유현우 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지금 주민규 선수의 선택이 좋았었던 게 본인이 돌아서서 슈팅으로 가져갈까 아니면은 뒤에 들어오는 선수를 한번 볼까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더 좋은 위치에 있었던 이제 김준태 선수에게 양보를 했었고요. 김준태 선수가 조금 더 과감하게 때려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김준태 선수가 서울 이랜드의 첫 번째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길게 연결해줍니다. 서정진이 뛰어가는데요. 몸싸움을 펼치는 강지용. 확실히 서울 이랜드 FC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에서 측면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서정진 선수뿐만 아니라 최호복 선수도 스피드가 상당히 있는 선수거든요. 왼쪽에 서정진, 오른쪽에 최우백. 서울 이랜드 공격의 키라고 할 수 있겠군요. 뭐 더군다나 간간히 올라와주는 심상민 선수나 김봉래 선수의 측면 플레이도 상당히 위협적이고요. 부천FC 골킥. 유현우 키퍼가 길게 연결했습니다. 박은익용과 헤딩으로 떨궜습니다. 루키안 쪽으로. 하지만 연결되지 못하면서 김현각 골키퍼에게 공이 갔습니다. 누키안이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헤딩 패스가 길게 들어왔기 때문에 누키안 선수 입장에서 받기가 좀 어려웠었고요. 그렇습니다. 수비진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잘 처리를 했죠. 오른쪽에서 공간을 보고 있는 서울 이랜드. 패스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박은익용과 경합하는 과정에서 주심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확실히 서울 이랜드 FC의 수비진들의 견제를 받는 선수들이 박은익 선수와 아무래도 누키안 선수가 되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린 선수인 배준열 선수가 한 건을 해준다면은 부천으로서는 좀 분위기를 잡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또 송선호 감독이 배준열 선수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배준열 선수의 장점으로 상당히 열심히 뛰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열심히 뛰어주는 선수가 결과까지 만들면은 더 이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루키안이 가슴으로 떨구는 과정에서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천FC의 던지기 공격. 또 23세 이하인 배준열 선수를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면서 교체 카드 3장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배준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교체를 생각하고 뭐 최대한의 에너지를 전반전에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 배준열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이제 활약할 수 있는 시간 동안에 어떤 이제 결과물을 얻어낸다면은 배준열 선수에게 앞으로 출전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길게 클리어하는 골. 뭐 선수라면은 뭐 전반전에 시간이 주어지는 것도 영광이겠지만 90분을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되겠죠. 맞습니다. 주민규가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최우백 한번 접었고요. 잘 잡았어요. 습스가 걷어낸 볼 가슴에 맞으면서 다시 이랜드가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연결. 뺏어내는 부천FC. 발이 좀 높았습니다. 지금은
지금 선수들이 이제 볼에 시선이 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파울이 나오긴 했지만 진창수 선수가 여기서 공 잡았을 때 역습으로 가는 스피드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네. 파울을 범했던 신일수. 얼마 전에 진창수 선수가 좀 인터뷰한 영상이 이제 부천FC 이제 SNS 페이지에 올라와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 네. 선수들이 다른 팀에서 많이 기회를 잡지 못한 선수들이 부천FC 와서 이제 간절함이 뭉쳤기 때문에 부천FC가 이번 시즌 좋은 이제 결과를 만들고 있다 이런 또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그런 간절함들이 지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부천FC 같은 경우에 또 스토리가 있는 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서울 이랜드 FC 같은 경우에도 스토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심상민이 던지기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심상민 선수 복귀 이후에 서울 이랜드의 성적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리그 초반에는 이재훈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활약을 했었는데 이재훈 선수가 이제 출전하지 않으면서 좀 수비진의 밸런스가 맞지가 않았었거든요. 이 심상민 선수가 돌아오면서 이 포백 라인의 안정감이 더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헤딩으로 떨군 볼. 그대로 부천FC가 클리어해냅니다. 유키한 쪽으로 붙여졌습니다. 그대로 김동진, 박은익 자, 류에게. 박은유예요. 박은익이 한번 치고 나왔고요. 왼쪽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뺏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패스를 약간 더 강하게 줬었어야 됐는데 박은익류의 패스가 약간은 약했죠. 김국래가 최우벽을 향해 쳤지만 패스가 길었습니다. 부천FC의 던지기. 부천이 방금 전 좀 아쉬웠던 부분이 박은익류 선수가 이제 진창수 선수에게 열어줄 거면 확실하게 열어주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노트가 될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선수들이 경기에 대한 좀 긴장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경기에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경기 초반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부천FC 입장에서는 징크스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강원FC와 FC 안양의 경기가 이제 2대0으로 강원FC가 승리를 하면서 부천FC와 이제 강원FC의 승점이 같아졌거든요. 46점으로. 그렇죠. 선수들이 그 경기 결과를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오늘 경기에 대한 중요도가 부천FC 입장에서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뭐 서울 이랜드 FC 같은 경우에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요. 또 승격 플레이오프까지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도 오늘 경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양 팀 다 오늘 중요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 경기 전반 초반 10분이 지났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거들렸던 지병주 유현우 키퍼에게 유현우가 길게 찼습니다. 진창수가 잡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터치라인 아웃됩니다. 지금은 잡을 수가 없었죠. 네, 유현우 골키퍼의 이제 골킥 미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연결 서정진에게 서정진이 등지고 살짝 내줬습니다. 최우백이 앞쪽으로 타라바이에게 연결 타라바이 그대로 크로스 걷어내는 부천FC 오른쪽으로 연결했습니다. 한번 잘 접었고요. 잡았어요. 신일수가 김동진에게 부천FC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내려앉아 있지만 지금 보면은 전방에서부터의 압박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 FC가 미드필더 라인을 거치는 플레이보다는 좌우 측면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좌우 측면이라기보다는 좀 오른쪽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네. 자, 오른쪽으로 지금도 방향을 전환해줬습니다. 김준태가 최우백에게 최우백 볼을 잡았습니다. 공간을 보고 있고요. 뒤쪽으로 연결 그대로 크로스 걷어내는 강지용 루키안에게 볼이 향했습니다. 볼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파울을 범했습니다. 루키안이 이번 시즌 부천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루키안 선수가 이제 31경기에서 이제 11골 3개의 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루키안 선수가 플레이를 보면은 뭐 화려한 개인기나 이런 플레이가 있지는 않지만 등지는 동작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연계 플레이가 좋기 때문에 뭐 동료에게 찬스를 만들어 준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루키안을 도와주는 지금 볼을 잡은 박은익류 선수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진창수가 잡아냈습니다. 그날에는 서울이랜드, 하지만 공격은 부천FC가 이어갑니다. 타라바야에게 연결. 서울이랜드가 오른쪽으로 공간을 잡습니다. 서정진이 앞쪽으로 치는 과정에서 센터 서클에서 파울을 범했습니다. 지금은 부천 선수들이 수비로 복귀하는 시간이 조금 걸렸거든요. 이양민 선수가 파울로서 끊는 모습이 있었고요. 서울 이랜드 FC를 역습을 부천 FC가 끊어냈습니다. 자, 우선은 구두주의가 주어졌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부천의 입장에서는 이양민 선수가 영리하게 잘 끊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찬스였죠.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빼는 과정에서 볼을 잡아냈던 신일수, 가슴을 떨군 상태에서 볼을 잡고 있습니다. 쪽으로 찌어쳐진 볼, 타라바의 헤딩. 최호백이 안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주민규가 왼쪽으로 열어줬고 심상민이 잡았습니다. 아, 지금 반대 잘 봤어요. 심상민 뒤쪽으로 연결. 김준태에게 다시 서울 심상민. 이랜드가 전반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오른쪽 측면의 공격에 비해서 왼쪽이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루키안이 박은익류에게 연결했습니다. 역습으로 이어나오는데요. 박은익류 볼을 잡고 있습니다. 한번 접었고요. 박은익류 오른쪽으로 연결. 아, 잘 열었어요. 내려왔습니다. 조범석이 뒤쪽으로 이양민에게. 이양민이 방향을 전환해줍니다. 진창수 볼을 끌어내는 서울이랜드. 송원재가 진창수에게. 진창수가 오른발로 박은익류에게 줬습니다. 박은익류 셰핑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끌어냈던 서울이랜드 FC 역습으로 이어갑니다. 타라바이에게 넘어졌지만 주심 파울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최우백이 잡았고요. 타라바이는 여전히 누워있습니다. 자, 역습에 대한 준비가 부천FC가 상당히 잘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부천FC 같은 경우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조범석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오히려 뒤로 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때렸으면 오히려 역습을 허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반대편으로 전환을 시킨 게 약간의 독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강지웅 선수가 타라바이에게 사과를 하고 제자리를 복귀했습니다. 부천FC의 송선호 감독. 송선호 감독의 특징은 선수들의 기본기를 많이 강조하는 감독이잖아요. 조직력을 상당히 강조하는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팀을 상당히 짜임새 있게 이번 시즌 잘 만든 것 같아요. 15년 10월부터 감독 대행에서 부천FC를 이끌면서 지금 이제 16년 K리그 챌린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송선호 감독입니다. 뒤쪽으로 연결, 길게 찼습니다. 거들에는 강지용, 주민규가 볼을 잡아냈습니다. 바로 범했던 송원재. 주민규 선수가 등지고 하는 플레이가 K리그 챌린지 리그에서 수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천FC는 루키안 선수, 그리고 또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민규 선수가 그런 플레이가 좋고요. 등지는 동작이 좋은 선수가 주민규 선수도 물론 있겠지만 타라바이 선수도 상당히 좋아요. 타라바이 선수도 작은 체구에서 또 볼을 키핑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서울 이랜드 FC 팬분들이 이제 축구장에서 드시는 간식은 살이 안 찐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축구장에서 먹는 간식은 0칼로리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서울 이랜드의 홈경기장을 찾아주신 팬분들이 있었습니다. 역습하는 과정에서 끊어냈던 신일수가 다시 앞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서정진이 오른쪽으로 열어줬고요. 패스의 속도가 빨랐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제 축구장에서 피자를 K리그 홍보대사인 이제 박재정 씨가 나눠줬기 때문에 네. 피자에 좀 매출이 잘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오늘 경기장에는 또 말씀해주신 대로 K리그 홍보대사인 가수 박재정 씨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경기장을 찾아줬잖아요. 그렇습니다. K리그 전구장 이제 방문하기를 목표로 박재정 씨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형식적인 게 아니라 팬샵까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또 세세하게 K리그를 알리는 게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K리그 또 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고 있는 홍보대사 박재정 씨였습니다. 또 끝까지 경기를 보고 응원을 하잖아요. 심상민이 한번 접었고요.
한이윤이 끌어냈습니다. 서정진이 던지기, 주민규에게. 주민규가 볼을 잡고 왼쪽으로 열었습니다. 서정진 그대로 크로스. 수비 발 맞고 유현우 키퍼 손 맞고 나갔습니다. 코너킥을 얻어내는 서울 이랜드. 오늘 경기의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지금은 크로스인지 슛인지 모를 정도의 이제 킥이 왔었는데 이런 볼이 골키퍼 입장에서는 좀 처리하기가 어렵거든요. 수비수 맞고 볼이 굴절되면서 유현우 키퍼가 걷어냈습니다. 첫 번째 코너킥 찬스를 얻어내는 서울 이랜드. 서정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업하는 과정에서 타라바이 선수가 넘어졌는데요. 주심 구두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수비가 밀어서 넘어졌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타라바이 선수가 수비와의 신경전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신경전을 좀 펼칠 거예요. 또 지병주 선수와 타라바이 선수가 오늘 가까이 붙여줬을 때는 이제 타라바이 선수가 처리를 하겠죠. 올려줬습니다. 헤딩으로 걷어냈고요. 내려 나온 볼을 최우백의 슈팅 길게 떴습니다. 헤딩을 걷어냈고요. 김동진이 잡았어요. 올바슛 막아냈습니다. 유현우 키퍼의 슈퍼 세이브. 야, 지금 기가 막힌 선방이 한 차례 나왔었는데 지금 김동진의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에 한 차례 걸렸었고, 맞습니다. 김동진 선수가 너무나 좋은 코스로 슈팅을 했기 때문에 골이 아닌가 싶었었는데 이걸 또 막아냈어요. 유현우 골키퍼가 최근 슈퍼 세이브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타라바이 선수가 뭐 수비수와의 신경전뿐만 아니라 누어노 골키퍼와의 계속해서 신경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누어노 골키퍼가 지금 계속해서 어필하는 게 타라바이 선수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주심에게 어필을 하는 모습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너킥 찬스에서 수비수와 골키퍼와 신경전을 벌여주고 있는 타라바이 선수였습니다. 지금도 보면 밀착하고 있네요. 김동진이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렸습니다. 헤딩 떨궜고요. 박은유가 걷어냈습니다. 뒤에서 서정진 오른쪽으로 연결. 김동철이 그대로 올렸습니다. 걷어내는 조범석. 헤딩. 신이수가 오른쪽으로 열었습니다. 서울 이랜드 F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수들이 크로스 이후에 떨궈주고 세컨볼에 대한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찬스를 만들 수 있는 타이밍에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흐름 자체는 서서히 오고 있거든요. 네, 한이훈의 커버가 좋았죠. 좋았습니다. 송원재가 앞쪽으로 연결. 경합하는 과정에서 넘어졌지만 루키안이 바로 볼을 잡아내면서 역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배준열. 배준열 앞에 심상민이 있습니다. 배준열이 심상민을 벗겨내지 못했습니다. 심상민이 뒤쪽으로 연결. 걷어내는 서울 이랜드. 가슴으로 떨궜습니다. 이양민이 앞쪽으로 연결. 서울 이랜드 FC의 던지기 공격이 선언됐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측면보다는 크로스를 통해서 붙여주는 게 더 좋았을 뻔했는데 좀 아쉽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활발한 움직임으로 볼을 차지했던 부천FC 뒤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지금 이양민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방금 전 상황에서는 상대의 충돌보다는 동료와의 좀 동선이 겹치면서 이제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이훈 선수와 이양민 선수가 좀 동선이 겹치면서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오른쪽 발목 쪽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송선우 감독이 부지런히 경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상황은 뒤로 내줄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옆으로 가던가 아니면은 붙여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뒤로 내주면서 템포가 약간은 죽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김영광이 골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부천 FC의 서포터즈 헤르메스 분들도 많이 경기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고요. 신예수가 뒤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우리 터치라인 밖으로 나가면서 부천 FC의 던지기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장에서는 헤르메스 팬분들의 응원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열정적인 이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화면상으로는 헤르메스가 잡히지 않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좀 웃음이 터졌었습니다. 네. 뒤쪽으로 연결. 김동철이 클리어하는 과정에서 진창수가 끝까지 볼을 쫓아갔습니다. 아, 지금 진창수 선수의 압박 좋았어요. 부천FC의 진창수, 루키안, 박은익용 선수가 전반부터 압박을 많이 펼쳐주고 있잖아요. 저렇게 공격수가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해줬을 때 수비수의 실수를 유도를 할 수가 있고, 수비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좀 불안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앞쪽으로 공을 좀 빠르고 간결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빠르고 간결하게 처리를 하다 보면은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뒤에서 다시 재차 역습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왔어요. 슈팅! 수비수 맞고 볼이 떴습니다. 나지 말고. 몸싸움 펼친 과정에서 배준열이 김동진 선수를 밀었습니다. 자, 지금 만들지 못했지만 뭐 배준열 선수의 투지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 있었고, 리바운드 템포를 그대로 이제 슈팅으로 가져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부천의 입장에서는 좀 중거리 슈팅을 좀 많이 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화면에 비춰주면요, 부천FC의 스포터즈 헤르메스입니다. 길게 골킥을 찼습니다. 헤딩으로 끌어내는 강지용. 경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걷어내는 한이훈. 루키안과 김동진이 볼을 경합했습니다. 심상민이 잡아냈고요. 뒤쪽으로 연결. 상당히 재미난 게, 이제 헤르마스 타임이 끝나니까 서울 이랜드 FC의 이제 팬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있네요. 네. 조범석이 오른쪽으로 박은익류에게, 박은익류 뒤쪽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끊어냈습니다. 서울 이랜드. 하지만 역습으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지병주가 빠르게 연결. 송원재 왼쪽으로 지병주에게 끊어내는 서울 이랜드. 지병주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올라왔는데 뚫리게 되면은 뒷공간을 커버할 선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울로 끊고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부천FC가 전반 초반 시작과 동시에 좋은 슈팅을 보여줬다가 다시 조금 호강한 상태입니다. 지금 잠깐 이제 부천FC가 다시 분위기가 올라왔었는데, 이 분위기를 살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살리지는 못했었고요. 골로 연결되지가 않으면서 분위기를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서울 이랜드의 두 명의 센터백, 김동철 선수와 김동진 선수, 이 밸런스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백의 라인 컨트롤이나 또 공간 커버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프리킥 빠르게 연결했고요. 볼을 잡고 나온 최우백, 두 명 사이 복귀했습니다. 최우백 앞쪽으로 살짝 연결. 선수들 핸드볼 파울을 항의했습니다만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우백 선수가 살짝 찍어 차줬을 때 강종 선수 팔에 맞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어필을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네. 최우백이 뒤쪽으로 연결. 왼쪽 김동진에게 볼이 길었습니다. 김동진 걷어냈고요. 부천FC가 뺏어냈습니다. 조범석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줍니다. 하지만 걷어내는 서울 이랜드. 김동철이 볼을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학수가 볼을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붙여주기 위해서 지금 조범석 선수가 몸을 트는 동작에서 약간의 이제 시간이 늦어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비가 미리 예측을 하고 패스의 길목을 차단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서울 이랜드 FC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은 오늘 경기에서 좀 역습을 빠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역습을 좀 차단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조금 더 간결하고 빠르게 넣어줄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전방에 있는 뭐 타라바이 선수나 서정진 선수의 개인기가 좀 좋기 때문에 두 선수의 좀 솔로 플레이를 통한 골을 만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김주태가 프리킥 올렸습니다. 헤딩!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야, 지금 주민규 선수가 잘 잘라 들어갔는데 방향이 살짝 빗나가긴 했지만 좋은 시도였어요. 주민규 선수의 좋은 슈팅. 짧게 헤딩으로 가져가 봤습니다. 유현우 골키퍼가 골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게 김영남 선수나 이제 문기한 선수가 전반전에 투입이 되지 않았는데, 이 두 선수가 투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좀 날카로운 크로스라던가 또 프리킥 상황에서 강력한 한 방을 기대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또 문기한 선수하고 김영란 선수가 서브 명단에는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후반전에는 또 어떤 변화를 줄지 송선호 감독의 전략도 기대가 됩니다. 앞쪽으로 연결 타나바이에게 무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강지용 뒤쪽으로 연결 주민규가 넘어지면서 걷어냈습니다. 부천FC가 던지기 공격으로 이어갑니다. 지명주 선수가 주민규 선수 이제 맞춰서 내보냈으니까 다행인데 사실상 오히려 강지용 선수가 옆쪽으로 주기보다는 지금 아웃되더라도 좀 확실하게 처리해 주는 게 더 나았을 뻔했죠. 그렇습니다. 진창수가 김준태하고 볼을 경합했고요. 송원재가 뒤쪽으로 연결 길게 찾았습니다. 박은익류 하지만 김동철이 헤딩으로 따냈습니다. 서정진 볼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 최우백입니다. 최우백 한번 잡았고요. 벗겨내는 과정에서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 살짝 찍어 차줬습니다. 걷어내는 김준태 서정진이 잡았습니다. 서정진 자, 열렸어요. 서정진 슈팅으로 슈팅 수비 맞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늦었죠. 때려야 되는 타이밍에서 때리지 못하면서 이제 수비에게 그 슈팅 찬스를 이제 만들지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현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이쪽으로 연결 주민규 심상민 박은익류가 볼을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익류 김준태가 볼을 잡았고요. 계속 유키한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허벅지의 통증을 호소하는데요. 전방으로 공을 붙여줬을 때 루키안 선수가 수비와의 경합 장면에서 허벅지 쪽을 좀 무릎으로 찍혔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의료진이 투입되고 있고요. 루키안 선수는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천이 역습으로 이어 나오는 과정에서 수비하고의 경합이었는데요. 크게 넘어졌었거든요. 예, 순간적인 고통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능하다는 그런 사인이 들어왔고요. 그렇습니다. 허벅지 쪽을 좀 세게 부딪히게 되면은 한 2-3분 가량은 얼어를 하면서 좀 고통이 있거든요. 바로 경기에 투입되기까지 회복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일시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다음날 멍이 나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전반 30분 부천FC가 교체 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8번 송원재 선수가 나오고 김영란 선수가 투입됩니다. 송선호 감독이 이른 시간에 교체 카드를 활용했습니다. 이제 뭐 세트피스 상황이나 아니면은 또 김영남 선수를 통한 플레이를 조금 더 이제 가져가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키퍼에게 볼을 연결했습니다. 송원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천FC 포백의 앞쪽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상당히 잘해줬었어요.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보다는 부천FC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교체 카드를 단행을 했죠. 그렇죠. 전반 30분 송원재 선수와 김영란 선수가 교체해서 들어갔습니다. 또 김영란 선수의 투입 목적은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또 데드볼 상황, 그런데 데드볼 상황에서의 또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했잖아요. 네, 사실상 데드볼 상황에서의 스페셜리스트는 이제 문기한 선수가 되겠는데 네. 문기한 선수 카드를 조금 더 아끼고 있고 이제 김영남 선수를 투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상민이 볼을 잡아내지 못했고 조건석이 끌어내는 과정에서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던지기 공격을 이어가는 서울 이랜드FC 심상민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 측면에서의 이렇다 할 플레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좌우 밸런스가 맞지 않고 있는 서울 이랜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부천FC 같은 경우에는 경기 초반에 비해서 루키안 선수나 박은익 선수 쪽으로 향하는 볼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왼쪽에서 공격을 펼치고 있는 부천FC 진창수가 볼을 잡았습니다. 뒤쪽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볼이 원활하지 않았고 타라바이가 잡아냈습니다. 볼을 빼냈고요. 주민규 볼을 잡지 않으면서 서울 이랜드가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창수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오히려 반대편으로 때려놨으면 오히려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수비 숫자가 많다 보니까 뒤로 내줬었고 뒤로 내줬을 때 더 위험한 장면이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최우백과 주민규가 2대1 패스로 전진했지만 패스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최우백이 등짐해서 공격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이제 부천 선수들이 볼을 잡았을 때 측면으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서울 이랜드 선수들이 재빠르게 패스의 길목을 차단하기 때문에 줄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 박은익요 신일수가 밀착 마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교하게 주는 패스도 중요하지만 원활하게 줄 수 없을 때는 앞쪽으로 때려놓고 공격수 있게 경합을 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루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타라바이와 강지용이 경합했습니다. 강지용이 따냈고요. 앞쪽으로 길게 연결. 타라바이, 강지용이 걷어냈습니다. 지병주가 따라합니다. 길게 걷어냈습니다. 던지기 공격을 이어가는 서울 이랜드. 오늘 부천FC의 왼쪽 이제 풀백으로 출전을 한 지병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플한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서울 이랜드인데요. 저는 왼쪽에서 심플한 플레이로 수비를 해주고 있는 지병주였습니다. 배준열이 볼을 끝까지 차냈습니다. 김경진이 잡고 템포를 조율합니다. 앞쪽으로 길게 연결 뛰어갑니다. 서장진. 하지만 유현우 키퍼에게 볼이 갔습니다. 유현욱 골키퍼는 오늘 어려운 거 하나 또 막아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K리그 챌린지 이제 골키퍼 중에서 다이빙 뜨는 동작이 가장 예쁜 골키퍼가 이제 유현욱 골키퍼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유현욱 골키퍼가 선방에서 부천FC가 좋은 경기 결과를 가져온 경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점률도 상당히 적고요. 물론 수비진이 잘해주고 또 전체적인 선수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있겠지만 유현욱 골키퍼의 분명 목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흘리면서 배준열이 루키안에게 연결했습니다. 박은용의 직전 연결, 박은용 볼을 따냈습니다. 뒤쪽으로 힐킥 연결, 윤동진이 차냈습니다. 볼이 길어지는 게 아닌가 싶었었는데 박은용 선수가 또 어느샌가 따라가서 힐킥으로 내주는 모습까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저런 시도가 상당히 좋죠.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박은용. 지금도 줄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발밑으로 주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공간으로 침투 패스를 넣었었고 그 공간으로 박은용 선수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볼을 받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은익에게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오른쪽에서 박은익. 자, 측면에서 크로스 있어요. 네, 크로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볼이 아직 떴고요. 조범석, 김준태가 걷어냈습니다. 이양민이 붙잡고 살짝 연결. 조범석이 앞쪽으로 연결했어요. 박은익. 조범석 그대로 슈팅 높게 떴습니다. 왼발 슈팅을 이어갔던 조범석. 조범석 선수의 투지 있는 모습 상당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박은익료의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의 낮은 크로스 그리고 또 공격수의 발에 맞기는 했지만은 뒤로 흐르면서 오히려 루키안 선수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되는 게 아닌가 싶었었는데 수비가 이제 걷어내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헤딩 경험을 펼치는 양 선수. 이랜드가 볼을 따냈습니다. 상대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부천FC 선수들의 좀 집중력이 좋아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은 서울 이랜드 수비진의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요. 이제 김봉래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머리를 감싸고 있는데요. 헤딩 경합 과정에서 머리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통증을 호소했던 김봉래 선수가 일어났습니다.
그 서울 이랜드의 홈 원정 성적을 보자면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홈에서 이제 1패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부천FC를 상대로는 이번 시즌에 패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3승을 거두고 있죠. 그다음 또 이에 맞서는 원정팀 부천FC는 또 원정에서의 패배가 적은 게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홈보다 또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또 알게 모르게 징크스에 대해서 선수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부천의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진창수가 볼을 뽑아냈습니다. 루키안에게 연결. 하지만 볼을 끊어내는 서울 이랜드. 자, 들어가라고 사인을 보냈죠. 길게 연결했습니다. 타라바이가 가슴으로 떨궜고요. 걷어내는 강지용. 헤딩. 김영남이 볼을 따냈습니다. 조범석에게 다시 김영남. 찬스예요. 센터 서클에서 김영남 볼을 치고 납니다. 슈팅하지 않았고요. 오른쪽으로 연결 했습니다. 배준열에게 뒤로 살짝 연결. 이학년 그대로 크로스 걷어냈습니다. 자, 역습 과정에서 김영남 선수가 때리는 척하면서 앞쪽으로 밀어주는 패스, 그 이후에 슈팅이 나왔어야 됐는데 오히려 타이밍을 놓치면서 약간의 아쉬움을 남겼던 부천FC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걷어내는 부천FC. 던지기 공격으로 이어가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저는 지금 사실상 깜짝 놀랐던 게 김영남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때리는 척하면서 앞쪽으로 밀어주는 패스가 들어갔을 때 이거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네. 하지만 부천FC 입장에서 선수들이 약간은 박스 안쪽에만 가면은 작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오늘 부천FC가 조금 과감한 모습이 필요하겠군요. 길게 연결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김준태. 슈팅이 빗나가더라도 뜨더라도 공격수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좀 때려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하다 보면은 좋은 슈팅을 못 가져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김동진이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10번 때리더라도 한 골로 넣어준다면 충분히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선수들이 너무 슈팅을 좀 아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헤딩 경합 따냈습니다. 박은익료에게 연결. 이제 김동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센터백 포지션에 있지만 신장이 18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좋은 위치 선정을 통해서 지금도 이제 커버를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타라바이가 왼쪽에서 볼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부천FC의 2명의 수비수를 벗겨내지 못했습니다. 헤딩을 잘하는 선수는 분명 신장이 좋은 선수가 유리한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위치를 잘 잡는 선수도 유리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라바이 선수가 신장이 크기 때문에 네, 슈팅! 유현호가 막아냈습니다. 야, 지금도 드롭성으로 뚝 떨어지는 김봉래 선수의 날카로운 슈팅이 있었고 그걸 또 유현호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김봉래의 기습적인 슈팅, 유현호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 잘 차고 잘 막았습니다. 유현호 골키퍼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습적으로 다이빙을 떴기 때문에 어깨 쪽에 좀 통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골키퍼가 통증을 호소하면 경기가 멈추잖아요. 특수 포지션이기 때문에 유현호 골키퍼의 몸 상태에 대해서 김종혁 주심이 좀 체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현재 의료진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부천FC에서는 유현호 골키퍼가 많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트레이너분이 한 분이 들어갔는데 누켄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두 분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제 지금은 국내 선수기 때문에 이제 한 분만 들어갔고 누켄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이제 통역사까지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통역과 함께 2명이 들어가고요. 네, 강색별 통역관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한양여대까지 거쳤던 선수 출신으로 상당히 유명한 그런 통역관이죠. 그렇습니다. 같이 운동했던 친구가 이제 여민지 선수가 있어요. 여민지 선수하고 함께 운동했던 강세별 선수가 지금 현재 통역관으로 있는 거군요. 프리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걷어내는 박은익. 심상민이 잡아냈습니다. 잡았고요. 오른발 슛! 수비 한 분 그대로 나갔습니다.
지금은 수비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던 거지. 심상민 선수의 접는 동작 그리고 오른발로 이제 슈팅까지 잘 가져갔었고요. 다만 부천FC의 선수들 이제 수비 숫자는 많았지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끝까지 좀 심상민 선수를 막아줬어야 되는데 등을 돌리면서 오히려 좀 슈팅을 줬다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올렸습니다. 헤딩을 끊어냈고요. 다시 한번 헤딩으로 걷어냈던 부천FC. 서울 이랜드가 공격으로 이어갑니다. 그대로 올렸습니다. 붙여줬는데요. 걷어내는 부천. 조범석이 클리어해냅니다. 심상민이 골을 따라가고 있고요. 배준열이 끝까지 쫓아가고 있습니다. 막으면서 가. 김영광이 길게 연결. 헤딩. 다시 헤딩. 타라바이가 볼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오른쪽으로 열었습니다. 최우백이 잡았습니다. 최우백 한번 접었고요. 크로스 연결되지 않고 골킥으로 연결됐습니다. 뭐 아쉬운 상황이긴 했지만은 과감한 돌파 상당히 좋았던 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최우백 선수가 원활하게 돌파하지 못하게끔 이제 지명주 선수가 어깨를 먼저 갖다 넣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네, 지금 공격도 좋았고 수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킥을 준비하는 유현우. 길게 연결했습니다. 헤딩. 주민기가 뒤쪽으로 연결. 김윤태. 볼을 뺏겼습니다. 볼이 이어나가는 부천FC. 박은익요. 왔어요. 왼쪽으로 연결. 박은익 들어갔습니다. 박은익요. 전반 44분 박은익의 골로 선취골 1대0 앞서가는 부천FC. 자, 지금 박은용 선수가 김주태 선수의 볼을 뺏어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패스 그리고 이제 슈팅 때리는 척하면서 앞쪽으로 밀어줬었는데 박은용 선수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게 이제 골까지 가는 중요한 루트가 됐었고요.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박은익의 골로 1대0 앞서가는 부천FC입니다. 지금은 부천FC의 전방 압박이 만들어낸 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방 압박을 통해서 선취골을 뽑아냈던 부천FC. 전반 막판 골을 기록하면서 1대0 앞서 나갔습니다. 추가 시간 1분이 주어졌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부천FC 송선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전에 문기한 선수를 빼고 이제 전반전을 치렀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 경기를 상당히 잘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송선호 감독이 준비하고 나온 카드가 전반전까지는 먹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라운드에 이제 경기가 없었거든요. 한 열흘가량의 휴식기가 있었는데 선수들이 경기 감각이 약간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K리그 챌린지가 11팀이기 때문에 한 팀은 한 라운드를 쉬잖아요. 그런 휴식기를 통해서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길게 연결 김영광이 잡아냈습니다. 휴식기는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에요. 이제 경기를 치르면은 경기 감각은 더 좋아질 수가 있고 네. 휴식기가 있으면은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분에서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체력적인 부분이나 전술적인 부분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휴식기를 통해서 또 만드는 게 팀에게는 좋을 수가 있는데 지금 또 찬스죠? 박은익 연결됐습니다. 가슴으로 떨궜고요. 박은익요 슈팅! 김영광이 잡아냈습니다. 지금은 김동진 선수의 슬라이딩 태클이 좋았었네요. 오히려 박인용 선수가 지금은 중앙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측면으로 조금 더 공을 몰고 가면서 슈팅까지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박은익요. 만약에 지금 박인용 선수가 한 골 정도 더 만들었으면 분위기가 부천FC로 완전히 갈 수가 있었죠. 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전반전 종료를 알렸습니다. 전반전 44분 박은익요 선수의 골로 1대0으로 앞서가는 시간 안에 균형의 추를 맞출 필요가 있겠죠.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꿔서 공격을 실시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홈팀 서울 이랜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원정팀 부천FC입니다. 빠르게 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넘어졌습니다. 주심 파울 선언하지 않았고요. 서울 이랜드 FC 같은 경우에는 47번의 김재현 선수가 투입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투입됐던 김재현. 자, 이렇게 되면은 김준태 선수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확실히 서울 이랜드가
전반전에 미드필더에서의 좀 장악력이 조금은 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미드필더 싸움에서 좀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었는데 점유율은 근소하게 서울 이랜드 FC가 조금은 앞섰었지만 좀 아쉬운 게 미드필더에서의 좀 어떻게 보면은 미드필더 싸움이었었는데 그 부분에서의 좀 보완을 박건하 감독이 이른 시간에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천FC 왼쪽에서 터치라인 따라 볼을 끌고 올라갔습니다. 조금 더 전진된 위치에서 던지기 공격을 이어가는 부천FC. 지병주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루키안에게 연결. 루키안 등지고 빼주는 과정에서 볼을 뺏겼습니다. 타라바이가 빠르게 던지기를 이어갔습니다. 뒤쪽으로 연결. 왼쪽에서 심상민 서정진에게. 서정진이 다시 뒤쪽으로 키퍼에게 연결합니다. 김영광이 템포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김영광 골키퍼 길게 차줬습니다. 왼쪽으로 붙여줬는데요. 주민기가 뒤로 떨구고 부천FC가 클리어냅니다. 확실히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점유율 그리고 또 패싱 플레이가 나오는 것보다 측면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있는 서울 이랜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본인들이 좀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선택을 하고 있죠. 수비 뒷공간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타라바이가 옵사이드를 범했습니다. 지금 옵사이드가 선언이 되긴 했지만은 타라바이 선수 쪽을 보고 계속해서 붙여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루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타라바이 선수의 움직임이 빨랐다기보다는 지금 부천이 라인을 재빠르게 올려주면서 타라바이 선수를 옵사이드 트랙에 이제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배준열이 볼을 잡고 끌고 올라갑니다. 오른쪽으로 열어줬고요. 이양민 한번 접었습니다. 이양민 앞쪽으로 연결. 배준열에게 배준 그대로 코스 걷어내는 김동진. 심상민이 수비를 등지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배준열 선수가 빠르고 많이 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을 줄 때 좀 강약 조절에 있어서의 세밀함만 조금 더 갖춘다면은 더 좋은 선수로 좀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김영광이 길게 찼습니다. 헤딩. 한이훈의 머리 맞고 나갔습니다. 왼쪽에서 던지기 공격을 이어가는 심상민. 심상민 앞쪽으로 길게 연결했습니다. 타라바이가 연결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걷어내는 부천FC. 지금 농스루잉을 통해서 타라바이 선수에게 붙여주고 타라바이가 주민규 쪽을 보고 연결을 했었는데 연결되진 않았지만 지금의 루트는 너무나 좋았어요. 좋은 공격의 움직임을 보여줬던 서울 이랜드였습니다. 심상민 선수의 롱드로인이 공격의 한 축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상 뭐 심상민 선수의 스로잉뿐만 아니라 저는 타라바이 선수가 주민규 선수를 활용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패턴 플레이를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주민규 선수가 이제 슈팅이 좋은 선수고 또 발리 슈팅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붙여주면 슈팅으로 연결하는 동작이 간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김영남이 볼을 잡는 과정에서 주민규가 뺏어냈고요. 그대로 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영 끌고 올라갑니다. 한번 좋아서 왼쪽으로 연결. 타라바이가 접는 과정에서 이양민이 뺏어냈습니다. 김영남이 볼을 잡았고요. 오른쪽에 배준열, 왼쪽에 루키안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연결해주면서 진창수가 볼을 잡았습니다. 센터 서클에서 뒤로 볼을 빼주는 부천FC. 지병주가 왼쪽으로 박은익류에게. 지병주가 길게 앞쪽으로 연결했습니다. 걷어내는 김봉래. 분주하게 지시하는 박건하 감독. 진창수가 던지기를 이어갔지만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김재현이 볼을 잡았습니다. 앞쪽에 서정진 뒤쪽으로 주민규에게 연결. 주민규 앞쪽으로 연결했습니다. 뛰어가는데요. 심상민 한이훈을 벗겨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앞선에서 이제 이양민 선수의 태클이 있었기 때문에 심상민 선수가 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스피드가 약간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하지만 과감한 순간적인 오버래핑은 상당히 좋았었죠. 박은익류가 진창수에게 연결하는 과정에서 김봉래가 빼냈습니다. 김봉래 빠른 스피드를 이용합니다. 어깨 싸움 펼치는데요. 김봉래
진창수가 태클로 걷어냈습니다. 빠르게 던지기를 이어가는 서울이랜드. 지금 김봉래 선수가 경합을 해줄 때 주변에 도와줄 선수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공격으로의 움직임이 조금만 빨랐더라도 이제 크로스를 붙여줄 수가 있었을 텐데 공격 숫자가 많지 않았던 게 서울 이랜드의 좀 아쉬운 부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김봉래가 서정진이 주민규가 2대1 패스 이어갔지만 한이윤이 뺏어냈습니다. 이하민 볼을 끌고 나오고 있고요. 김영남의 앞쪽으로 연결. 헤딩으로 걷어냈던 김동철. 서울 이랜드의 이제 공격 시에 공격 숫자가 있기는 하지만 수비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이제 공격수들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연결. 신일수가 김동진에게 연결했습니다. 심상민 서정진에게 다시 심상민 신일수. 하지만 패스가 길었습니다. 루키안이 잡아냈고요. 루키안 볼을 끌고 나옵니다. 하지만 김동철을 벗겨내지 못했습니다. 김재현이 볼을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했고요. 김봉래 최우백이 뒤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지병주가 막아냈습니다. 김재현 볼을 따냈고요. 서울 이랜드가 계속해서 공격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천의 포백라인 선수들이 뭐 모두가 열심히 뛰어주고 있지만 오늘 경기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선수가 어떻게 보면 지병주 선수예요. 볼을 중앙에서 끌고 나옵니다. 왼쪽으로 연결. 주민규에게 갔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걷어냈던 강지용. 자, 마지막에 컨트롤이 길어지면서 지금은 주민규 선수가 약간의 아쉬움을 남겼고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는 이랜드. 앞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최우백 오른쪽으로 연결. 김봉래. 자, 올려줘야죠. 크로스. 유현우가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크로스를 선택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슈팅을 했던 게 상당히 기습적이었었어요. 기습적인 슈팅으로 이어갔던 김봉래. 잘 막아냈던 유현우 골키퍼였습니다. 각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류현우 골키퍼 이제 각도를 살짝만 좁혔어도 이제 정면으로 향하는 볼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기습적인 슈팅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렇게 골키퍼 맞고 나오는 볼에 대한 리바운드 볼을 또 이제 서울 이랜드의 공격수들은 처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완전 첫 번째 코너킥을 얻어냈던 이랜드. 길게 연결했습니다. 뒤쪽으로 연결했고요. 심상민이 볼을 잡았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길게 찾았습니다. 하지만 루키안이 끊어냈습니다. 가슴으로 떨궜고요. 김영남 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주심 파울 선언하지 않았고요. 김영남 선수는 넘어져 있습니다. 일어났고요. 볼을 걷어냅니다. 양팀 교체 선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3번 최우백 선수가 나오고 17번 안태현 선수가 투입됩니다. 후반전 8분 두 번째 교체 카드를 활용하는 박건하 감독. 최우백 선수 전반전의 활약 괜찮았었는데 아무래도 측면에서의 기동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안태현 카드를 꺼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맞서는 부천FC도 선수 교체 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준열 선수가 나오고 문기한 선수가 투입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박은익루 선수가 이제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을 하고 문기한 선수가 이제 박은익루 선수의 위치에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양팀 후반 8분에 나란히 교체 카드를 활용했습니다. 김재현 볼을 잡았고요. 오른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안태현이 투입과 동시에 첫 번째 볼 터치를 이어갑니다. 볼을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투입되자마자 첫 번째 볼 터치에서 좋은 자리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서울 이랜드는 측면 자원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측면에서 이제 더 흔들어 주겠다, 좌우 측면에서 실수 없이 흔들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부천FC 같은 경우에는 문기한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 오늘 경기에 대한 승리를 확실하게 굳히겠다, 이런 송선호 감독의 의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양팀 후반전 초반 문기한과 안태현 선수가 교체 카드로 각각 활용됐습니다. 서정진이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고요. 서정진 선수가 이제 컨디션이 좋은 날은 직접 때려도 이제 위협적인 슈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서정진이 앞쪽으로 툭 차줬습니다. 레딩
뒤쪽으로 연결. 볼을 잡아냈습니다. 서울이랜드. 한번 접었고요. 자, 뒤쪽으로 끌고 나오면서 심상민에게 연결했습니다. 심상민이 한번 툭 쳤고요. 그대로 크로스. 걷어내는 부천. 클리어 해냅니다. 볼이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뒷공간에서 이렇게 한 번에 올라오는 플레이가 서울 이랜드의 입장에서는 더 손쉽고 또 간결한 플레이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드필더를 거쳐서 가는 플레이보다 오히려 지금의 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심상민이 앞쪽으로 연결했습니다. 김재현 왼쪽으로 주민규가 끌고 나옵니다. 왼쪽에서 자, 서승진이죠? 아, 지금 안태현이네요. 안태현 선수가 어느덧 왼쪽까지 갔습니다. 투입과 동시에 오른쪽 왼쪽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안태현. 안태현이 볼을 떨궜습니다. 왼쪽에서 한번 접었고요. 던지기를 얻어내는 심상민. 후반에 교체됐기 때문에 이렇게 측면에서 쉴 새 없이 흔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교체 투입과 동시에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안태현. 심상민이 롱스로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상민 길게 연결했습니다. 한이훈이 걷어냈고요. 헤딩 다시 떨고 것. 헤딩 경험을 펼치고 있습니다. 길게 걷어내는 부천FC. 수비란에서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김동진 선수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고 오히려 김동진 선수가 올라갔을 때 이제 마지막 볼으로 김봉철 선수가 최후방에서 지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서울 이랜드 FC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뒷공간이 비게 되는데 부천FC의 입장에서도 상대 볼을 조금 더 빨리 뺏은 이후에 앞쪽으로 한 번에 붙여주는 플레이를 통해서 역습을 전개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측면에 박은익료나 그리고 또 진창수를 활용하는 플레이도 하나의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를 잡아야 하는 송선호 감독. 뒤쪽으로 연결했습니다. 1대0으로 앞서고는 있지만 표정의 변화는 전혀 없죠. 그렇습니다. 주민규가 수비 등지고 한번 돌아섰고요. 한이훈과 강지웅의 압박, 3명이서 압박해냅니다. 볼을 걷어냈던 부천FC. 부천FC의 던지기가 선언됐습니다. 경기 중에는 이제 송선호 감독이 웃는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제가 경기 전에 사실 한 번 웃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부천FC가 FA 4강컵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FA컵 이제 4강전도 부천FC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한 판이기 때문에 리그와 지금 루키안이 찼어요. 볼을 끌고 나왔습니다. 오른쪽에서 루키안. 지금은 마지막 드리블이 길어졌네요. 지금 주기에는 동료 선수들의 속도가 늦었었고 루키안이 직접 해결을 하려고 한 번 더 쳐놨는데 지금 한 번 더 드리블한 게 독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FA컵 4강전과 리그에 어떤 비중을 더 두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송선호 감독이 FA컵보다는 이제 리그에 대한 집중을 더 해야 되는 시기고 리그의 비중을 당연히 더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기왕이면 둘 다 잡으면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또 건넸었거든요. 네. 송선호 감독이 굉장히 크게 웃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FA컵 리그 이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송선호 감독은 위중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뒤쪽으로 연결 김봉량 그대로 크로스 길었습니다. 또 FA 8강전에서 부천FC가 전북을 이겼잖아요.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경기의 흐름을 챌린지 리그까지 가져왔었는데요. 4강전에서도 부천FC의 좋은 성적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번 시즌 전북 현대가 국내 팀들에게 진 팀이 없거든요. 하지만 FA컵에서 유일하게 부천FC에게 이제 패한 경우가 있었는데 전북을 잡은 이번 시즌 유일한 팀이 또 부천FC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범했던 문기한. 부천FC에게 또 어떻게 보면 헤르메스 분들에게는 전북을 잡은 유일한 팀이 또 부천FC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자부심이 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팬과 하나가 되고 있는 부천FC이기 때문에 또 FA 4강컵 또 챌린지에서 좋은 성적도 기대하고 있는 헤르메스 팬분들이고요. 볼을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익영아 볼을 잡아냈고요. 측면으로 볼을 나오는 연결까지는 과정에서 좋은데 그 이후에 안쪽으로 들어오는 패스 타이밍이 조금 더 빠르던가 아니면은 정교하던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서울 이랜드가 약간은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볼을 뺏긴 이후에 역습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단했던 그런 모습은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볼을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접었고요. 서영진이 앞쪽으로 살짝 연결. 김재현에게. 하지만 걷어내는 강지용. 부천FC 헤르메스 이제 서포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전에 열띤 응원보다는 지금 경기를 상당히 진지하게 보고 계신데 네. 부천FC가 전반전에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왔다면 후반전에 좀 내려앉은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몇 경기 앞쪽으로 타라바에게 한 번에 연결됐습니다. 뒤쪽으로 연결. 안태현이 한 번 접었고요. 안태현 박스 좋아요. 안쪽으로 끌고 갑니다. 뒤쪽으로 연결. 김봉래에게. 김봉래 크로스. 안태현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와서 측면에서의 활발함 뿐만 아니라 좀 눈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개인기로 공간을 봤던 안태현. 신창수에 발 맞고 나갔습니다. 김봉래가 앞쪽으로 던져줬습니다. 타라바이 떨궜고요. 조금 더 전진된 차스에서 던지기를 이어갔습니다. 주민규 걷어내는 지병주. 유쾌한이 볼을 등졌습니다. 볼 끝까지 따냈고요. 유쾌한이 조범석에게. 조범석 앞쪽으로 연결. 박은익류 잡았습니다. 루키안 쪽으로 빼줬고요. 루키안 앞쪽에 문기안 걷어내는 심상민이었습니다. 문계 선수가 이제 볼을 받기 위해서 접근을 했을 때 연결을 해줬어야 됐는데 루키안 선수가 약간의 타이밍을 재고 있었거든요. 이제 짧게 줄까 아니면은 반대쪽으로 크로스로 올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찰나에 문기한 선수 쪽으로 이제 접근을 수비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볼을 줄 수가 없었고 지금 오히려 약간의 뜸을 들였던 게 애매한 볼 처리가 됐죠. 그렇습니다. 길게 박은익 쪽으로 연결했지만 아무도 맞지 않았습니다. 뒤로 나왔고요. 잘 신창수가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신창수 슈팅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볼을 빼내는 서울 이랜드 빠르게 연결합니다. 안태현이 치고 나옵니다. 왼쪽을 봤고요. 잘 봤어요. 타라바이에게. 하지만 강지영이 태클로 걷어냈습니다. 이양민이 앞쪽으로 연결. 김영남의 패스가 길었습니다.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강지영이었어요. 저렇게 몸을 던지면서 이제 플레이 해주기 때문에 부천 팬들의 입장에서는 주장 강지용 선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좀 약간의 파이터이기 때문에 상대팀 팬들로 하여금은 강지용 선수가 이제 공공의 적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중원에서 타라바이가 끝까지 볼을 잡아냈고요. 넘어지면서 루키안에게 볼이 연결됐습니다. 두 명이 에어쌌습니다. 볼 치고 나왔고요. 루키안 끌고 나갑니다.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루키안 왼쪽에서 한번 접었고요. 안태현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주심 파울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걷어냈던 서울 이랜드. 마지막에 좀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루키안 선수가 힘으로 이겨내고 나오는 동작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대편들로 하여금 루키안 선수를 견제를 안 할 수 없게끔 만드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심상민이 볼을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익류의 압박을 이겨냈고요. 신일수 이 루키안 선수가 부딪혀주는 힘이 상당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루키안 선수가 뭐 폭발적인 스피드나 개인기를 가진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 수비수로 하여금 끊임없이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피지컬적인 부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안태현이 앞쪽으로 연결. 김재현에게. 김재현 왼발 수비 먹고 나왔습니다. 박은익류에게 연결. 문기안 뒤쪽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김봉래가 뺏어냈습니다. 다시 조범석이 뺏어냈고요. 앞쪽으로 살짝 연결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문기환 선수가 전반에는 이제 빠져 있었고 후반에 들어왔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송선호 감독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부천이 정신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문기환 선수가 정신적인 지주 역할까지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네. 좀 흘려줬지만 뺏어냈던 강지용. 타라바이가 태클로 저지. 길게 걷어내는 부천FC. 진창수에게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김영광 빠르게 던졌습니다. 김동진이 불을 끌고 나오고 있고요. 왼쪽에 심상민에게. 심상민 한번 접었습니다. 박은희는 제쳤고요. 심상민 끌고 나옵니다. 앞쪽으로 연결. 킥으로 연결했지만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방에 주민규 선수와 타라바이 선수 그리고 서정진 선수가 모두 이제 박스 근처로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한 선수 정도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너무 이제 공격수들이 앞에만 있다 보면은 이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어요. 맞습니다. 길게 연결했던 유현우 골키퍼의 골킥. 유키안과 김동철이 몸싸움을 펼쳤습니다. 뒤로 나온 볼 김동진이 김봉래에게. 후반 20분을 지났습니다. 안태현. 김동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동료들이 좀 빠르게 공격 전개를 하게끔 계속해서 볼백업을 해주고 있는데, 뭐 상대 진영만 가면은 그 스피드가 약간은 좀 느려지고 있습니다. 서정진이 왼쪽으로 심상민에게 연결했습니다. 심상민 내려 크로스. 주민규 가슴을 떨궜고 타라바이 슈팅 빗 맞았습니다. 자, 지금도 주민규 선수가 떨궈주고 타라바이의 슈팅까지 연결은 좋았는데 임팩트가 약간은 2% 아쉬웠죠. 정확한 슈팅으로 연결하지 못했던 타라바이. 뭐 뜬공을 누구나 뭐 이동국 선수처럼 발리로 이제 슈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뜬공을 처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김봉래에게. 오늘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김봉래입니다. 안태현이 잡아냈고요. 살려냈습니다. 안태현 스피드를 올립니다. 안태현. 지병주가 태클로 저지했고요. 볼이 나가면서 서울 이랜드가 공격권을 계속 가져옵니다. 김봉래가 뒤쪽으로 연결. 신예수가 길게 연결했지만 키퍼에게 안겼습니다. 유현우가 왼발로 길게 차줬습니다. 박은익과 경합했던 심상민. 박은익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빠르게 치고 나왔고요. 서정진 끌고 나옵니다. 서정진 왼쪽으로 이양민과의 대결. 이양민이 끊어냈습니다. 뒤쪽으로 심상민에게. 서정진 선수가 이제 스피드 경합을 하려고 했는데 이양민 선수도 좀 만만치 않게 빠른 그런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서울 이랜드가 오늘 경기에서 측면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은 부천FC의 이양민 선수의 오버래핑이 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범석이 앞쪽으로 연결했습니다. 박은익류에게. 앞쪽에 진창수, 왼쪽에 루키안이 있습니다. 진창수가 잡았고요. 왼쪽으로 연결 끌고 나옵니다. 자, 문기환이에요? 문기환 그대로 슛!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코너킥을 얻어내는 부천FC. 후반전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확실히 이렇게 열렸을 때 때려줄 수 있는 선수가 또 문기환 선수가 되겠고요. 후반 24분 루키안 선수가 나오고 5번 임동혁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송선호 감독의 어떤 전략일까요? 글쎄요, 임동혁 선수를 어느 위치에 놓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전방에 놓느냐 아니면은 임동혁 선수를 좀 수비적인 카드로 활용하느냐가 이제 오늘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태현이 볼을 잡는 과정에서 김영남이 파울을 범했습니다. 프리킥 빠르게 왼쪽으로 연결했고요. 심상민이 볼을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심상민 접으면서 뒤쪽으로 연결. 그렇죠, 임동혁 선수가 이제 수비 자원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비 시에 부천FC 같은 경우에는 5백으로 나오게 되겠고,
사실상의 이제 강지용, 한이훈, 임동혁 이제 3백을 가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슛! 유현우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김재현의 기습적인 왼발 슈팅. 자, 흘러나온 볼을 김재현 선수가 인사이드로 살짝 밀어찼는데 지금 정확도를 선택하기는 했지만 세기가 약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슈팅이 됐죠. 그렇습니다. 김봉래가 볼을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안태현이 접으면서 중앙으로 볼을 끌고 나왔고요. 신일수에게 연결. 심상민 터치가 약간 길었습니다. 서정진에게 연결. 서정진이 볼을 잡고 나오고 있습니다. 두 명의 압박을 벗겨냈습니다. 주심 파울 선언하지 않았고요. 아쉬워하는 서정진. 볼을 길게 차냈습니다. 지금 누키안 선수를 빼주면서 박인윤 선수에게 수비 부담을 덜어줬고 이제 박인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역습을 할 때 주로 이제 활용을 할 거거든요. 박인윤에게 연결됐습니다. 몸싸움 이겨냈고요. 주심 파울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박은익요 박스 안쪽에서 왜냐면 태클로 저지했던 김봉래. 진창수가 볼을 잡았습니다. 김영남 한번 접었고요. 왼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진창수 박스 안쪽에서 살짝 연결 걷어냈고요. 서울 이랜드가 볼을 따냈습니다. 네, 진창수 선수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와서 슈팅까지 마무리가 주특기인데 오늘 경기에서는 좀 볼 수 없는 게 좀 아쉽네요. 타라바이가 접고 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걷어냈던 지병주. 네, 지금도 또 지병주 선수의 심플한 플레이를 볼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중원으로 연결했습니다. 신일수가 왼쪽으로 신상민에게. 신상민이 앞쪽으로 살짝 연결했습니다. 서정진. 그대로 크로스. 여기서 기다려서 코너킥을 만들기보다 오히려 좀 빨리 올려주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기영아! 매치매식으로 해! 한희흥 선수의 몸에 맞고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의 서울 이랜드 선수들도 이제 페널티 박스에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코너킥 길게 왔습니다. 헤딩! 유현우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김동철의 머리에 맞기는 했는데 거리도 있었고 볼 스피드가 약간은 약했죠. 유현우 키퍼가 바로 역습으로 연결했는데요. 김영광이 나오면서 걷어냈습니다. 조범석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이 움직임이 좋아요. 빠른 스피드를 보여줬던 조범석. 김영광 골키퍼가 좋은 판단으로 걷어냈습니다. 지영아 따라가 밀면서 따라가 여기 몸 더군다나 돌려 고향 자이크로와의 경기에서는 본인이 전방으로 이제 순간적으로 전방 압박을 나가서 볼을 뺏어낸 이후에 직접적인 이제 골까지 만들어내면서 K리그 데뷔골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김국래가 앞쪽으로 연결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진창수가 길게 걷어냈습니다. 박은익에 붙여줬고요. 박은익이 볼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붙여주는 볼이 막힐 경우에는 좀 낮은 크로스를 선택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김국래가 앞쪽으로 연결 타라바이에 갔습니다. 타라바이 한번 접었고요. 중원에서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심상민이 올라왔고요. 심상민 왼쪽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는 이양민 있고요. 이양민의 태클.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장면이 왔네요. 이양민 선수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이랜드 선수들이 측면을 많이 이제 공략을 했었고 더군다나 부천 FC는 지금 교체 카드 3장을 모두 소진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진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서울 이랜드는 앞으로 일정이 조금은 험난합니다. 이제 강원 FC와의 홈 경기 앞두고 있고 대전 시티즌 원정 그리고 또 경남 FC와의 홈 경기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잡을 경기 다 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잡을 경기가 아니라 남은 경기를 다 잡고 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남은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줘야 승격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을 텐데요. 이에 맞서는 부천 FC는 38라운드 충주를 상대로 홈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뭐 충주를 상대로 홈에서 경기를 펼치면서 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대구 원정 가서 부천 FC 같은 경우에는 또 되돌려줘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준비를 잘해야 될 거고 또 FC 안양과의 또 홈 경기가 남아 있고요. 경기장 전광판에는 또 K리그 홍보대사 박재정 씨가 보이네요. 경기장을 끝까지 지켜주고 있는 K리그 홍보대사 박재정 씨였습니다.
신일수가 볼을 잡고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가 공격을 이어가고 있고요. 김재현에게 김재현이 볼을 잡았습니다. 오른쪽에 안태현을 바라봅니다. 안태현 한번 접었고 왼발로 크로스. 파라바이가 헤딩으로 살짝 떨궜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류현호가 잡아냈습니다. 오늘 서울 이랜드와 부천의 경기가 오늘의 K리그의 가장 마지막 경기잖아요. 강원 FC가 FC 안양을 상대로 이제 3대0 승리를 거뒀고, 지금 대구 FC가 부산 아이파크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팀이 승점 46점으로 이제 세 팀 부천 FC까지 승점이 같아진 상황이 됐고요. 부천 FC의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반드시 잡아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가 양 팀에게 다 중요합니다. 박스 안쪽까지 끌고 나왔습니다. 이제 왼쪽을 흘려줬고요. 심상민이 잡았습니다. 심상민의 크로스, 수비 맞고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반면에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도 경기를 뒤집는다면은 이제 대전과 부산이 승점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부산과 대전이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는 오늘 승리를 통해서 중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고, 부천은 상위 팀들과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코너킥이 올라왔습니다. 코너킥, 류현호가 펀칭해냅니다. 그냥 땅. 조범석이 한번 접었는데요. 볼을 클리어하지 못했고요. 박은익요 볼을 걷어냈습니다. 신일수 후반전 33분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혹시 서울 이랜드가 측면을 많이 활용하는 반면 중앙으로 들어가는 볼이 많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더 들어가고 스톱. 오히려 중앙에서 볼이 연결되고 중앙에서 솔로 플레이가 나오면 그게 또 먹힐 수가 있는데, 그 루트를 활용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서울 이랜드의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신일수가 헤딩하는 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부천 FC의 역습. 이양민 선수가 한번 경련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이양민 선수 쪽을 공략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하나의 루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부천 FC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이양민 선수를 체크해가면서 이양민 선수를 도와주는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죠. 볼을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문기한 선수가 파울을 범했습니다. 중앙에서 프리킥을 얻어냈던 서울 이랜드. 부천 FC 같은 경우에는 지난 라운드 경기가 있었고 또 주중에 경기가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선수들이 완벽하게 체력적으로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서울 이랜드가 이제 측면에서 공격을 많이 했었고, 측면에서 계속해서 또 공략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이제 지켜보는 강원 FC의 팬들, 그리고 또 대구 FC의 팬들은 과연 오늘 이제 서울 이랜드와 부천의 경기 어느 팀의 승리로 또는 또 무승부로 났을 경우에 어떤 결과를 또 원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K리그 챌린지 팬분들이 지금 경기를 보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반해 중위권 팀들의 K리그 챌린지 팬분들은 또 오늘 경기가 또 어떻게 흘러가나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제 챌린지 다른 팀 팬들이 지켜보는 시선이 좋지만은 않겠죠. 그렇습니다. 각 팀마다 본인의 길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일수가 앞쪽으로 연결, 김재현이 잡아냈습니다. 센터 서클에서 왼쪽으로 열어줬고요. 앞쪽으로 연결, 주고받았습니다. 신일수. 대구 FC와 강원 FC가 승점을 챙기면서 K리그 챌린지 이제 선두권 싸움이 상당히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타라바이가 그대로 올렸습니다. 주민규 있어요! 주민규! 후반 34분 주민규의 헤딩골로 1대1 동점을 만드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자, 지금 파라바이 선수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줬었고, 주민규 선수의 너무나 완벽한 헤딩이 있었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주민규를 놓쳤던 게 부천 FC의 수비진 입장에서 상당히 뼈가 아프죠. 그렇습니다. 3경기 연속골을 이어가고 있던 주민규 선수가 골을 기록하면서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습니다. 1대1 동점을 만든 서울 이랜드.
이제 경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방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방심하면은 바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도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류현우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없는 방향으로 주민규 선수가 헤더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이랜드 해결사는 주민규였군요. 사실상 후반전 들어서 서울 이랜드가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었고 소득은 없었던 좀 밀어붙임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 결국에는 한 방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진창수가 앞쪽으로 박은유에게 연결했지만 볼이 길었습니다. 후반 34분 주민규 선수의 골로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타라바이 선수랑 주민규 선수가 사실 너무 잠잠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김영남 앞쪽으로 살짝 찍어줬습니다. 박은유를 바라봤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주민규 선수는 이제 이번 시즌 10호 골을 기록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타라바이 선수는 세 번째 도움을 기록했고요. 자, 이 골이 어떻게 보면 부천FC의 입장에서는 좀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한번 접었습니다. 임동혁 선수를 투입하면서 수비를 조금 더 강화를 했었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게 됐죠. 그렇습니다. 조범석이 뒤쪽 수비 뒷공간을 바라봤지만 진창수가 볼을 잡아내지 못하면서 김영광이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진창수 선수가 좋은 패스였다 이렇게 사인을 보냈지만 사실상 좀 발밑으로 붙여주는 패스를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김봉래가 볼을 한번 끌고 나왔고 접었습니다. 김봉래 앞쪽으로 연결, 수비 놓고 다시 잡았습니다. 김봉래가 태클로 걷어냈습니다. 서정진이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심상민 오른발로 크로스 헤딩 빗나갔습니다. 자, 지금도 심상민의 크로스, 그리고 또 유재호 선수의 헤딩이었습니다. 유재호 선수의 좋은 이제 날카로운 헤딩이 있었는데, 사실 부천이 좀 아쉬웠던 게 혼전 상황 속에서 볼을 완벽하게 이제 처리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앞쪽으로 나갈 때 확실하게 이제 걷어냈으면 지금의 상황을 좀 맞이를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수비의 좀 볼 처리가 조금은 아쉬웠었죠.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가슴을 떨궜고요. 한번 접어냈습니다. 확실히 유키안 선수가 교체돼서 나간 이후에 전방에서 볼을 키핑한 이후에 지켜줄 선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볼을 받아놓고 이제 좀 지키고 있을 때 주변 동료들의 움직임을 보고 이제 연결을 해주면 지금 박은희의 연결, 김봉래가 끊어냈습니다. 김봉래 역습으로 이어가는데요.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안태현에게 연결했지만 지병주가 먼저 끊어냈습니다. 소리 다시 잡아냈고요. 김봉래 한번 접었습니다. 사실 김봉래 선수의 공간 침투 패스가 좋긴 했지만 타이밍을 조금 더 빨리 가져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앞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뒤쪽의 수비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가 준비하기 이전에 패스 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기습적으로 패스를 넣어줬을 경우에 승산이 있는데, 지금은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패스가 들어갔었죠. 유재호가 왼쪽에서 뒤쪽으로 심상민에게 연결했습니다. 유재호 심상민에게, 문기환이 볼을 끌어냈지만 다시 뺏어냈습니다. 김동진이 가운데 김재현에게, 김봉래 그대로 크로스, 타라바이를 바라봤습니다. 타라바이 다시 김봉래에게, 김봉래 한번 접었고요. 왼발로 살짝 찍어 찼습니다. 걷어내는 부천FC 앞쪽으로 연결, 자, 열렸어요. 슛! 빗나갔습니다. 자, 마음 먹고 한번 때려봤었는데 안태현의 슈팅이 빗나가면서 좋은 찬스를 놓쳤습니다. 안태현 선수가 측면에서 뭐 드리블이나 크로스를 통해서 좋은 노트를 만들었었고, 지금 완벽한 찬스 한 번이 왔었거든요. 하지만 뭐 지금 볼이 바운드 됐다가 이제 뜨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아쉽게 됐죠. 그렇습니다. 박은희의 헤딩, 신창수가 볼을 트래핑하지 못했습니다.
왼쪽으로 연결. 유재호 앞쪽으로 찍어 차주는 과정에서 끊어냈고요. 지금 유재호가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유재호 한번 접었고요. 부천FC 입장에서는 1대0으로 이제 앞서고 있다가 이제 한 골 정도 더 허용을 하게 되면은 오늘 경기 잘 해놓고도 어떻게 보면은 그르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뒤집어 볼 필요가 있죠. 조범석이 볼을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센터 서클에서 볼을 끌고 나오고 있고요.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직접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왼쪽에 박윤희에게 박윤희 잡았고요. 한번 접었습니다. 김지현이 걷어냈습니다. 김영광이 클리어. 안테니 볼을 잡아냈습니다. 공격 숫자를 많이 두지 않다 보니까 박은유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는 본인이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공격 숫자가 3명, 4명밖에 되지가 않아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좀 슈팅을 가져가면서 이제 마무리를 치는 것도 하나의 루트가 될 수가 있는데 좀 아쉽죠. 그렇죠. 김재현이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김봉래에게. 김봉래가 앞으로 붙여줍니다. 주민규 헤디온을 걷어냈던 부천FC 길게 왼쪽으로 연결. 뛰어갑니다. 자, 진창수예요. 진창수가 볼을 잡아냈고요. 자, 1대1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진창수 한번 접었습니다. 앞쪽으로 살짝 연결. 하지만 박은익류에게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글쎄요, 지금은 박은익류 선수의 입장에서는 진창수 선수가 직접 해결하기를 좀 바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수비들의 좀 다른 수비들의 시선을 유도를 하고 진창수가 직접적인 슈팅을 통해서 해결을 하기를 원했었는데 오히려 볼이 왔기 때문에 박은익류가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안토니 앞쪽으로 타라바에게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걷어냈던 강지용. 자, 지금도 기가 막힌 패스였는데 지금 서울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 들어서 이제 좌우 풀백 김봉래와 심상민의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오른쪽에 김봉래, 왼쪽에 심상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김봉래 선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팀의 활력소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면서 계속해서 앞쪽에 공격수들이 원활하게 공격을 할 수 있게끔 찬스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코너킥 붙여줬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서 펀칭. 서울이랜드가 볼을 잡아냈습니다. 서정진 다시 한번 붙여줬고요. 지금 크로스 각도를 강지용 선수가 잘 커버를 했던 게 주요했습니다. 수비 막고 붙여있는 볼 유현호가 잡아내서 길게 골킥으로 연결했습니다. 진창수가 트래핑 해내는데요. 박은희가 볼을 잡아냈습니다. 끌고 갑니다. 주심 파울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박은희 선수가 누워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넘어졌다가 다시 재차 일어나면서 플레이를 가져갔었는데 수비수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플레이를 가져갔었는데 그렇죠? 살짝 걸리긴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파울은 주어지지 않았었고요. 강지용이 볼을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서정진이 파울을 범했습니다. 지금 박은익류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 누워있는데요. 의료진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박은익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목 쪽에 부상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제 2명이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강습별 통역관이 가서 이제 박은익류 선수에게 이제 몸 상태를 체크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또 의료진들이 투입되면서 박은익류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후반 44분, 정규 시간은 1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날씨가 좀 쌀쌀해지긴 했지만 오늘 하루 종일 좀 습도가 높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경기 뛰면서 땀을 상당히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분 보충을 할 수 있는 시간에 또 수분 보충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요령이 되겠고요. 부천FC의 입장에서는 또 잘할 수 있는 거 세트피스에서 한 방을 또 만들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문기아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고요. 문전의 프리킥 앞쪽으로 붙여줬습니다. 김영광이 나오면서 잡아냈습니다.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졌습니다. 길게 한 번에 연결했는데요. 볼을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타라바이 접었습니다. 앞에는 지병주. 타라바이 가운데 서정진에게. 서정진 연결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한윤 선수의
커버가 상당히 좋았어요. 서준 선수가 드리블 칠 위치를 미리 파악한 이후에 커트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강지용이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조범석, 김영남에게 진창수 볼을 잡고 앞쪽으로 연결했습니다. 문기한이 접었고요. 찬스예요. 진창수가 잡아냈습니다. 왼쪽으로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넘어졌지만 주심 파울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심의 성향은 파울을 많이 선언하진 않습니다. 김동준 주심이 약간 관대하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전진이 앞쪽으로 주민규에게 연결. 주민규가 왼쪽에 심상민에게 줬습니다. 심상민. 앞에는 이양민이 있습니다. 다시 주민규에게. 주민규 앞쪽으로 연결. 서정진에게 볼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김봉래가 잡고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안태현. 안태현 그대로 크로스.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김영남 앞쪽으로 차였습니다. 진창수가 뛰어가는데요. 김영광이 나오면서 클리어냅니다. 트래핑했습니다. 안태현 오른쪽에서 끌고 나옵니다. 중앙으로 연결했고요. 유재호 한번 접었습니다. 유재호 왼쪽에 심상민에게. 심상민의 크로스. 한이훈이 걷어냅니다. 강재용 앞쪽으로 연결했습니다. 김영남이 박은유에게. 계속해서 역습 찬스를 만들고는 있는데 김동석 선수가 위치를 상당히 잘 잡고 있네요. 부천FC의 역습의 찬스에는 김동철이 있었습니다. 잘 막아냈던 김동철. 심상민 왼쪽에서 툭 찍어 차줬습니다. 유재호에게 연결됐는데요. 유재호 트래핑했습니다. 뒤쪽에 이향민 몸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재호 선수가 좀 줘야 될 타이밍에 빨리 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약간 아쉽죠. 왼쪽 터치라인에서 던지기 공격을 이어가는 서울 이랜드. 심상민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물기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공으로 교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심상민이 길게 연결. 주민규를 바라봤습니다. 헤딩으로 떨궜고요. 다시 심상민에게 갔습니다. 심상민 오른발로 크로스. 한이훈이 걷어냈습니다. 타라바이가 볼을 잡았고요. 타라바이 슈트를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주심 파울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공은 김영광에게. 김봉래가 잡아냈습니다. 안태현. 안태현 끌고 나옵니다. 오른쪽에서 치고 나갑니다. 하지만 태클로 저지했던 한이훈. 스로인으로 서정진에게. 서정진이 잡아냈습니다. 왼쪽으로 올렸고요. 넘어지면서 걷어냈습니다. 자, 이제 추가 시간도 거의 끝날 무렵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 이제 한두 번 오는 찬스를 확실하게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리킥을 짧게 가져갔던 서울 이랜드. 자, 1대1 무승부는 양팀 모두가 좀 원하는 결과는 아니죠. 안태현이 박스 안쪽에 치고 나옵니다. 크로스. 지명주의 발 맞고 나가면서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49분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김동진이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고요. 서울 이랜드의 많은 선수가 박스 안쪽에 있습니다. 김동진의 코너킥 붙여줬습니다. 헤딩 걷어냈고요. 뒤쪽에 진창수. 지금 볼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서정진 뛰어갑니다. 서정진 잡아냈고요. 한번 접고 살짝 빼줍니다. 유재가 안쪽으로 연결. 안태현에게. 안태현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끊어내는 부천FC. 역습으로 이어갑니다. 마지막 찬스예요. 왼쪽에서 자, 강지용인데요. 강지용 끌고 나옵니다. 강지용 접었고요. 박스 안쪽에서. 하지만 김봉래가 걷어내면서, 김동철이 걷어내면서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제 추가 시간은 거의 흘렀고 사실상 마지막 찬스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코너킥을 준비하는 문기한. 자, 사실상 이 시간 이후의 시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예, 그렇게 짧게 울렸지만 걷어내는 서울 이랜드FC.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현대울뱅크 K리그 챌린지 2016 37라운드 서울 이랜드FC 대 부천FC의 경기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